안녕하십니까, 권수태입니다. 지금부터 다큐멘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당장 만들기 쉽지 않겠죠.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과 다큐멘터리는 사실 서로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큐멘터리는 실제, 생생한 실제를 드러내는 그런 장르인데,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가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로 실제 생생한 것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큐멘터리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알고, 인공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공물을 통해 가지고 사실적이고 진실한 것을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큐멘터리 장르 중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또 가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 인공지능의 생성물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진실, 사실을 담으면은 그것은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정통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시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정보, 또 아니면 학습, 이런 그 비드라마성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극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들 수는 있지만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보다는, 극영화보다는 비드라마, 또 아니면 뭐 유튜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실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만들기가 쉽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제작을 대부분 처음 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그럼 쉽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큐멘터리는 극영화와 다르게 소규모 인원으로서 제작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극영화에 비해서는 좀 쉽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 어떤 거를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만들지 기획을 하고, 그래서 기획안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걸 만들지 이제 기획이 됐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스토리로 만들지 또 구성안을 짜고, 그리고 이제 또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레이션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레이션을 또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큐멘터리는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가 제일 중요하고, 실제 인물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실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큐멘터리하고 안 맞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과 사건이 꼭 물리적으로 딱 실제 인물 사건이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미지도 그 사실, 실제를 드러내는 일종의 그러한 은유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큐멘터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는 요게 일종의 거의 뭐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까 물리적으로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면 가상적인 인물이든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되면은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면은 그것이 가상의 캐릭터가 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는다 하더라도 소설이 허구의 스토리라고 돼 있죠. 예. 뭐 르포라든지 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실제를 그대로 담았지만은 소설은 허구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이 가짜다, 그것은 아주 주관적이고 또
작가의 어떤 오로지 작가만의 세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소설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우리의 이야기고 또 객관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또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구의 스토리든 또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든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요. 직접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극영화는 간접적으로 전달하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직접적인 이야기는 작가가 작가가 자기의 말로 그 주제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큐멘터리는 나레이션을 통해서 주제를 정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중에서 유전 무죄, 유전 무죄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을 아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에서 유전은 무죄고 또 무전은 유죄 이런 사회는 잘못했다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자가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만약 죽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돈이 없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죽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실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실제 창조적인 재구성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의 단순한 전달이라는 것은 뭐 CCTV도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CCTV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실들을 그 실제들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이건 뭐냐면은 편집을 한다는 얘기죠, 편집을 하고 구성을 해서 하여튼 이 주제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재미로 보는 사람 없고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고 어떤 주제를 전달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증거일 뿐이고.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는 이 작가가 그것을 그 사실들 CCTV처럼 찍은 그런 사실들을 잘 나열해가지고 효과적으로 그 주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전 무죄란 그리고 무전 유죄라는 그런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창의적으로 그렇게 재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극적으로 구성한다. 극적으로 구성한다는 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인데 무슨 드라마틱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다큐멘터리도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죠, 그죠? 다큐멘터리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사람들에게 영화처럼 처음, 중간, 끝이 있고 또 클라이막스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그러한 그 영화적인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 이 말은 이제 좀 그 기술적인 아니면은 이제 실천적인 문제인데 이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은 서로 비슷해요. 시사 프로그램은 여러분 뭐 추적 뭐 60분이라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를 말한 거죠. 방송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방송국에서 그거 한 편을 만드는데 뭐 한 달, 두 달 그 정도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큐멘터리는 뭐 1년이건 뭐 길게 찍는 그 다큐멘터리는 뭐 3년, 4년 그렇게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극장용 다큐멘터리는 시간 제약이 좀 덜 받고 길게 찍는다고 한다면은 방송용 시사 프로그램은 이제 좀 빠르게 찍는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김에 짧게라도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큐멘터리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왔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또 어떤 성격이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제 위에 거는 가장 다큐멘터리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을 적절히 선택하고 배열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죠? 요거는 주제죠, 주제. 중요한 거는 또 사실. 이것이 이제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이든 또 인공지능 이미지든 관계없이 하여튼 사실을 근거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적절히 선택을 하고 그거를 배열을 이제 편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재구성, 구성이죠, 구성. 또는 극적 구성. 사실을 극적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전달한다, 그거예요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 하면은 뭐 1시간 넘는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건 이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뭐 5분 3분 뭐 이런 짧은 걸 만들 텐데 그 3분짜리도 충분히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실적인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사실 최초의 영화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1895년도에 최초의 영화가 이제 열차의 도착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르미에르 형제가 만든. 그래서 그 영화가 바로 이제 그냥 프랑스 그 파리의 어떤 기차역에 기차가 이렇게 쭉 도착하는 그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거예요. 커터 편집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찍은 영상이 최초의 영화였고, 다큐멘터리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바로 그런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최초의 영화가 바로 다큐멘터리였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22년도에 이제 로버트 플레어티라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다큐멘터리 아버지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그래서 북극의 나누크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북극의 나누크족을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활상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카메라가 어떤 참여를 해가지고 그들의 삶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민족지향적 그런 인류학적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실제의 어떤 문화를 타 문화를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또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도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키노 프라우다가 이제 러시아로 이게 프라우다가 이제 진실이거든요. 진실의 영화, 키노는 영화, 그러니까 진실의 영화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진실의 영화를 찍을 수 있다라고 이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가 베르토프라는 러시아 또 영화 감독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카메라를 든 사나이 이런 거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이 러시아의 많은 어떤 기계라든지 또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의 어떤 그런 운동, 사실들의 운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인간의 어떤 이 두뇌, 인간의 편견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카메라는 인간의 편견 없이, 그렇죠? 편견 없이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말을 하면은 항상 뇌를 거쳐서 필터링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카메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 사물의 운동, 사물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카메라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큐멘터리 매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간의 편견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100%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인간이 결국 그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각도도 선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100% 인간의 편견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든지 그림에 비해서 훨씬 그 영상이 카메라부터 나온 영상이 사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건 없죠, 세상에.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여튼 사실에 근접하다. 이게 사실 100% 사실이다. 라는 것을 추구할 뿐이지 그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튼 나름대로의 그런 화각이라든지 프레임들을 인간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완벽한 사물성, 완벽한 객관성이라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에 다가갈 수 있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존 그리어슨의 유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비판적, 사회적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그 사회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각을 시키고 알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정치적 다큐멘터리라든지 사람들이 뭐 진영 간에 뭔가를 밝히고 싶을 때 그럴 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이렇게 실제를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61년도에 이제 시네마 베리테를 가지고 시네마 베리테도 같은 말이에요. 베리테가 진실, 시네마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키노 프라우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프랑스어고 이거는 러시아어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진실의 영화를 찍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네마 베리테가 좀 더 유명한 말인데 이 장 루슈가 이제 인문학자이고 또 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여름의 기록이라는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뷰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직접 그 당사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까지는 인터뷰가 거의 없었는데 이때부터 인터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의 어떤 그 사실들을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거기에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인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인간이 나레이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레이션을 하거나 또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거의 처음으로 인터뷰가 나왔고 또 다이렉트 시네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진실의 영화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실의 영화 이 시네마 베리테는 하여튼 진실의 영화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작가 또는 이제 연출자가 그 상황을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주관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영화보다는 객관적인 거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네마 베리테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시네마는 그 말 그 자체로 다이렉트 그야말로 직접적이라는 거죠. 직접적인 시네마. 그러니까 뭔가 이 진실을 드러낼 때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다이렉트. 그래서 그 다이렉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카메라를 그냥 이 작가의 어떤 의도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그 상황을 막 쫓아가며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쫓아갈 때 찍을 때 이것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또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의 하루 이런 거 찍으면은 소방관이 막 불을 끄는데 그때 뭐 이 카메라맨이 뭘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 불 끄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찍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아니면 또 이제 그 경찰 뭐 24시에서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막 쫓아다니는데 그것을 카메라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역시 뭐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것들을 그냥 곧바로 찍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이렉트 시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 와이즈만이 티티케폴리스라고 해서 이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정신병 그 환자들을 막 찍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형태로 그냥 카메라 막 들이대고 그냥 기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 시네마 형태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 시네마를 뭐 찍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뭐 들어가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이들의 정신, 실제를 드러낸다라는 그 정신, 이건 거짓이 아니다. 실제에 가깝다는 정신, 그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역시 다큐멘터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다큐멘터리는 극장용 다큐멘터리로서 창작 다큐멘터리가 있고 또 방송용 다큐멘터리로서 시사 프로그램 또 영어로는 루포타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길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고 요거는 방송에서 그래서 60분 이하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작 방식도 이거는 굉장히 1년 이상 굉장히 길고 또 예술 창작적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정보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1, 2개월에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도 이거는 사실 위주로, 팩트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은 또 공공성과 객관성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창작 다큐멘터리는 그 사실 이면의 그 인간관계, 도대체 사실 뒤에 그 본질이 뭔지,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이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주장도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극장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다 주관적 시선이 뭐 굉장히 강한 것은 아니고 옛날에 여러분 원앙 스토리 같은 거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게 없었죠. 그렇지만은 그거 역시 창작 다큐멘터리고 또 1년 이상 그거 뭐 그때 그 소가 죽을 때까지 찍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죠, 그죠? 그리고 소가 죽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큐멘터리 중에서 또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히트친 다큐멘터리가 니마 그곳을 가지 마소, 니마 그곳을 가지 마소서 이런 게 있었죠. 정확한가요?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큐멘터리가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메시지가 아주 주관적인 메시지 강렬하기보다도 그냥 인간의 삶 또 이제 이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어떤 게 다큐멘터리인지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여튼 진실이다.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어떤 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보일 때는 인공물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제라든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진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다큐멘터리 정신이다.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 그리고 결국 전달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사실에 가깝고 진실에 가깝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다큐멘터리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은 이제 뭐 계획이죠. 예. 보통 우리 영상 제작에서는 이제 계획이란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기획이라고 하고 또 계획서라고 하지 않고 기획서 또는 기획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 것인지. 그래서 이제 왜가 되게 중요해요. 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만드는지. 그래서 여기 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은 이제 그것의 이제 소재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소재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는 이제 how, 방법,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생성. 그리고 이제 무엇은 이제 what, 무엇을 만들지 what,
무엇을 만들지, why, 어떻게 왜 만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는 것이 기획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그러면 여러분 만들지,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정통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통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하면은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양 정보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뉴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또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이제 그 예능 쪽이죠, 그죠? 게임 쇼, 뭐 쇼들이 있죠, 토크쇼. 그 토크쇼도 이제 그 사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토크쇼, 또뭐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또 앙케이트 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사실을 드러내는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생활 정보 쇼, 뭐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쇼는 이제 뭐 1박 2일 같은 것들은 이제 실제 거기서 연예인들이 그 실제 1박 2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재밌는 것들을 이제 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비드라마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드라마. 그래서 드라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드라마라는 거는 대본이 없는 거예요. 대본.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시나리오, 대본이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상이 아니라 이제 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극중 인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배우를 캐스팅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이 이제 드라마고 영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드라마 장르는 대표적으로 다큐멘터리로서 이제 실존 인물, 실제 인물이 나오고 또 실제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대본이 있냐와 없느냐의 또 차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본은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이고, 이 다큐멘터리도 나레이션 대본은 있어. 나레이션. 아까 말했죠. 나레이션은 이제 이 화자, 이 작가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 나레이션이죠. 그래서 나레이션 대본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예. 또 이제 이 뭐 토크쇼도 대본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대본은 이제 비드라마성 대본을 말하는 거고, 이제 아까 제가 대본이 없다고 할 때 그 대본은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와 또 비드라마성 대본은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 돼서 여러분이 그러면 뭘 만들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만들기 좀 편한 거는, 제가 볼 때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생활 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육 프로그램, 또 교양 정보 프로그램,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교육적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알려주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그 역사의 그 인물들을 생성을 하고, 그때 역사의 사건들, 뭐 김유신이 뭐 말을 타고 가다가 술 취했는데 말을 모가지를 잘랐다, 뭐 그런 옛날에 이야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김유신의 어떤 그런 결심, 그런 그 내적인 어떤 강인함,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로 그런 위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뭐 만화로 그리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 그거는 이제 역사물로서 교육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뭐 이런 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뭔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런 그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사실, 재현이죠, 재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전혀 그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큐멘터리에도 재현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거기에 아까 말한 김유신이라고 하면은 그 김유신의 그 누군가가 김유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배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걔가 막 칼로 뭐 찌르고 뭐 이런 거를 재현을 합니다. 재현. 그래서 이제 역사물, 다큐멘터리도 역사물에도 재현이 있는 것이고, 또 뭐 그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실제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현을 하는 것도 다큐멘터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실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를 그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그때 그 상황을 다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짧게 하나 만들어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의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종의 다큐멘터리이지만은 실제 만드는 형태는 극영화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거기에 대사가 있고 또 이제 그 또 연기도 있고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 그 대사까지 넣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뭐 VO3라고 해서 대사도 이제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직접 이렇게 말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나레이션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요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은 또 쉽게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유튜브의 영상에 뭐 다양한 그러한 그 어떤 범주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먹방도 있고 유튜브에는 이제 요리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채널의 범주죠. 브이로그도 있고 또 IT 그러니까 이제 뭔가 IT 관계된 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제품 소개 영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뷰티, 뭐 재테크, 돈벌이 이제 뭐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투자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인공지능에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또 패션도 있죠. 패션도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멋진 그런 다양한 그런 뭐 한 명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계속 옷을 이제 바꿔 입힐 수 있죠. 쉽게. 그러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캐릭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옷을 바꿔 입게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걸로 또 일종의 이제 그런 패션 채널의 영상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교육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영화 소개도 있는데 영화 소개는 이제 좀 어울리지 않죠. 영화 소개는 정말 그 영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또 건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건강 정보를 주는 거, 건강 정보도 이제 또 건강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을 또 여러분들이 그 생성형 이미지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그 운동도 요즘 운동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또 운동을 하는 이렇게 뭐 장소라든지 또 운동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면은 또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주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뭐그 내부적 인테리어 말고 바깥에 뭐 어떤 요즘 아파트에 주로 사기 때문에 바깥에 것들은 할 거는 별로 없네요, 그죠? 주로 주거하면 인테리어가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인테리어. 예. 예전에 주택에 살 때는 그 집 자체를 뭐 이렇게 보수하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 자체 뭐 지붕 보수 뭐 이런 관련된 정보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그런 걸 듣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요즘에는 그냥 인테리어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게임도 이제 뭐 여러분 좋아하니까 게임 같은 것들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AI 인공지능 이미지를 AI 이제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것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를 가지고 아예 인공지능의 특성이 뭐고 요즘 인공지능이 어떤 걸 할 수 있고 또 AI를 소개하는 인공지능이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AI 영상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동물은 이제 그 반려동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반려동물을 보도 찍는 거니까 또 ASMR은 가능한 것 같아요. ASMR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를 잘 한 다음에 거기에 또 소리를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또 소리를 또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1랩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효과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멋진 소리들을 이렇게 들려주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스포츠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제 그리고 어떤 범주는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튼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거.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또 그 뻥튀기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아주 잘 전달을 한다면은 그것은 다큐멘터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레이션이 이제 들어가겠죠. 나레이션도 들어가지만은 제가 볼 때 뭐 인터뷰도 할 수가 있죠. 그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도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의 캐릭터들도 가상의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VO3로 만든 영상을 보면은 주로 나와가지고 뭐 고릴라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터뷰 영상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인공지능을 만들지만은 마치 뭐 시사 보도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도 있고 뉴스처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가지고 약간 추워요. 그래서 잠깐 에어컨을 끄고 올게요. 예, 오늘 원래 되게 더운 날씨인데 그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었더니 좀 춥네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를 만들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하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하지만은 결국은 그 계획을 딱 확정 짓는 것은 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 써야 됩니다. 글로. 그래서 그 글로 쓰는 거를 이제 기획안이라고 해요. 기획안. 그래서 기획안은 이제 종류가 그 이름,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A4 용지에다가 기획안 쓰고 표를 만드세요. 표를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획 의도도 여기 집어넣고 이 제목 뒤로 집어넣고 또 제작 내용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획 의도는 아까 말했던 왜 만들지 why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나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보도성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하면은 이제 근데 주인공이 아니라 하여튼 그 뭐 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는 고릴라다. 고릴라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요즘 이상 기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요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래서 들어가면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릴라가 인터뷰할 때 그거를 얘기하는 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양이 말고 이제 강아지가 또 우리나라에 많죠. 강아지, 다양한 강아지들 그리고 또 새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도 얘기하고 고양이도 얘기하고 왜냐면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요즘엔 또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물고기한테도 인터뷰하고 그런 거 하면은 여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그분 다큐멘터리냐. 근데 그 안에 있는 인터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정말 실제와 똑같다. 그리고 그 우리의 그런 이상기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면 그거 다큐멘터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만드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죠. 사람들에게 이 현재의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유죠. 이거 만들려는 이유, 기획 의도가 된 거죠. 콘텐츠명은 고릴라의 뉴스, 고릴라의 그 날씨 리포트, 뭐 이렇게 고릴라 리포터의 오늘의 날씨, 이러면 되겠다. 고릴라 리포터의 오늘의 날씨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좀 재밌게 막 접근을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심각하긴 하네. 요즘 이런 그 한국의 날씨는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날씨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이렇게 환경을 또 이렇게 훼손시키면서 일종의 그 자연의 역습이다. 이거는 인간이 그 만든 그런 결과다. 업보다. 이런 내용이 막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그런 어떻게 보면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제작 내용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고릴라가 돌아다니면서 물고기, 강아지, 고양이 등등 새, 또 인간도 나와야 되겠죠. 인간, 또 다양한 인간 중에서도 뭐 소방관이 제일 힘들겠죠. 뭐 소방관이라든지 더운 여름인데 막 심지어 산불까지 나. 그러면 거기서 막 산불 지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산불 지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렇게 또 인터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제작 내용이라는 거죠. 제작 방식은 나가서 촬영한 게 아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뭐 만들고 걔네들 움직일 것이다. 그 제작 방식은 뭐 미드저니 또 뭐 소라 또 챗GPT로 만들고 그것들을 클링이라든지 런웨이 이런 것들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 뭐 대사 이런 것들은 배우3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효과음은 뭐 11랩스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제작 방식이 되는 것이고 제작 일정과 예산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요것을 이제 쓰는 게 하나의 한 페이지 정도의 표로 보통 한 페이지로 씁니다. 한 페이지. 예. 그래서 한 페이지로 딱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획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 짜면은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요거대로 이제 만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충 알겠죠, 그죠? 예. 다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가 뭔지 아셨고, 다큐멘터리는 실제를 근거로 한 것들을 잘 배열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시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를 근거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만들지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구성을 한다는 거는 여튼간에 CCTV가 아닌 이상 인간이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딜리버리라고 하죠.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근데 극적으로 재밌게 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구성을 해야 돼요.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몰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몰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이죠. 뭐 다큐멘터리를 몰라서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TV에서 맨날 보는 게 비드라마성 프로그램인데 그거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기획안 그 기획안 같은 거 안 짜도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별 어려운 게 없는데 정말 기술 우리가 말하는 이 제작 기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이에요. 구성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스토리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리.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극적이라고 했잖아요. 극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것도 기술인데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30분, 1시간이면 배워요. 대부분. 1시간, 2시간이면은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는 게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뭐 몇 달 동안 배울 일이 전혀 없어요. 인공지능 기술은 그냥 금방 배우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왜냐면 인공지능은 그냥 말하고 텍스트 치고 해달라면 지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죠. 근데 스토리를 만드는 구성은 스토리 구성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금방 30분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30분 안에 배우게끔 해야 돼요. 어째서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한테 수업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정말 그 어려운 기술을 30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30분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30분 동안 그 어려운 기술을 어떻게 뭘 배울지. 근데 제가 이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작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30분 동안 배우면은 만들어요. 그거 뭐 3일 동안 배운 사람이든 30분 배운 사람이든 결국 생성하는 건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배운 30분 동안 배워가지고 그 어떤 그 스토리 구성하는 것과 다큐멘터리 작가가 구성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려운 기술이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기술이지만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작가적인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30분 배워도 막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 내내 3년 동안 배워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30분 배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그냥 그 타고난 재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타고난 그런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작가들도 그 내력이 있고 부모 그 조상들이 작가면은 작가인 거죠, 그죠? 이번에 우리의 그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분도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대단한 내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래서 30분 동안 배우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짧은 거 만들 때 도움을 된다. 그 모르는 것보다 훨 낫다라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성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구성이라는 거는 구성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3단 구성이에요. 3막 구성. 3막 구성.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죠? 3막 구성. 3막 구성인데 하여튼 모든 것이 이제 세 개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도 또 다큐멘터리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1시간 30분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그러면 그 구분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구성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죠? 분리를 한다는 분리를.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그걸 몇 가지 덩어리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몇 개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의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딱 구분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느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시간을 몇 개로 이렇게 분리하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죠. 우리의 시간을 보세요. 하루는 몇 개로 구분할 수 있죠? 가장 쉬운 부분이 아침, 낮, 저녁이잖아요. 그죠? 3등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도 인간의 그런 시간이죠. 인간의 시간.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것도 유년기. 그리고 또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죠. 그죠? 어린아이와 성인과 노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이 스토리의 시간도 1시간이든 30분이든 또 심지어 3분이든 관계없이 3등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등분. 그래서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1, 2, 3. 요게 3막 구성입니다. 요게 3막 구성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3등분을 하세요. 3등분. 근데 3등분을 했을 때 이거 좀 지울게요. 3등분을 했을 때 중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낮이 제일 긴 것처럼 아침, 낮, 저녁. 낮이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2막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1은 좀 짧고 2가 제일 길고 그다음 3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론. 이건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잖아요.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는 것이고 본론이 제일 길고
다음에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또 1막, 2막, 3막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흐름, 또 이야기의 흐름은 세 등분으로 3등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등분. 3등분을 무조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3막 구성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를 3단 구성이라고 하죠. 3단 구성.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나 3단 구성이나 3막 구성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한쪽은 논문이나 리포트 쓸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 드라마 만들 때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3막 구성에서 1막은 뭐고 2막은 뭐고 3막은 뭐냐,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알기 전에 더 간단한 거, 그러면 3개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이냐,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중간이 갔다가 마지막에 끝으로 간다. 요런 흐름인데, 요런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그 흐름을 제가 보여줄게요. 그 흐름은 이런 흐름이에요.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삼각형. 요거예요, 요게. 요 흐름이다. 요 흐름, 요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이야기 흐름이 상승하고, 요게 절정이에요, 절정. 보통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클라이막스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성에 대해서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느낌으로 가면 돼요. 내가 처음을 내가 뭐 넣지? 그 중간에 점차적으로 중간은 재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에 뭔가를 탁 치는, 마지막에 뭔가 절정의 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뭐 여러분 영화의 어떤 마지막에 결투 뭐 이런 씬 이런 거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고 하여튼 제품을 소개하면은 그 마지막에 그 제품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을 딱 보여주는 이런 게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면은 그 음식의 정말 마지막에 가장 멋진 모습, 완성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서 뭐 포토샵 뭐 알려준다고 하면 포토샵에서 뭔가 여러분이 딱 뭘 그 기능을 써가지고 뭔가 멋진 게 딱 나왔다. 그 멋진 게 딱 나왔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강의도 나름대로 처음 중간 끝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해주고, 이 수업에서는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되면서 이걸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가 절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튼 이걸 생각하세요. 스토리는 결국은 처음 중간 끝이고, 그 처음 중간 끝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상승했다가 마지막에 산막에서 절정을 치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1막에는 뭐가 들어가고 2막에는 뭐가 들어가고 3막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1막은 처음이니까 1막은 되게 중요해요. 1막에서 보통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재미가 없으면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이게 제가 요렇게 아까 요렇게 그림을 그렸지만은 요게 사실은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처음에 뭔가 이렇게 또 재밌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미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재밌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뭔가 재밌는 게 확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영상인지 알려주지만은 나름대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 영상, 아주 재밌는 것들을 맛배기로 잠깐 보여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끄는 그것을 뭐라면 후킹이라고 해요. 후크. 그러니까 갈고리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끄는 그런 후크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샷이라든지 또 그 재밌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하여튼 1막에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무슨 콘텐츠인지, 이게 무슨 영화인지,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인지 감을 잡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감이죠. 여기 이런 거구나. 요거는 이제 감이고, 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어떤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것의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 그러니까 목적.
나름대로 다른 말로 하면 목표.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극영을 하면은 주인공의 목표가 뭔지, 또 아니면은 다큐멘터리라면은 이 화자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고릴라의 리포트, 고릴라의 하루의 날씨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면은 그 이 고릴라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동물들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날씨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요런 게 이제 이게 목표인가 보다라는 게 감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도대체 10분이 지나고 뭐 5분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만들 거면 3분이면은 3분 동안에 10초, 20초 안에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짧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3분짜리인데 2분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잘못된 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짜리라면은 10초, 10초, 20초 내에 이게 뭐 하려고 하는지 딱 드러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감이 잡히면은 이야기가 재밌는 것들이 막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고릴라가 뭐 금붕어도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또 고양이도 인터뷰하고, 각각의 인터뷰가 있는 거죠. 각각의 또 사람 소방관 이야기 인터뷰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인터뷰가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인터뷰가 아니고 고릴라가 아예 이제 그 카메라를 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러면 그게 이제 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구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성이라는 것은 제가 3막 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세 개로 구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면은, 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처음 중간 끝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러한 처음의 국면, 중간의 국면, 또 마지막의 국면, 그 국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이야기는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처음 중간 끝을 가지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작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전략, 스토리의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은 이야기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작은 이야기도 나름대로 이야기니까 작은 이야기도 나름대로 이러한 처음 중간 끝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에 1, 2, 3막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처음 중간 끝, 1막, 2막, 3막, 1, 2, 3. 이것도 1, 2, 3. 1, 2, 3. 이렇게 있다는 거죠.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이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큰 이야기가 되는데, 그 작은 이야기 자체도 이러한 처음 3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3막 구조. 요거예요. 알겠죠? 요게 세 번째 스토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분짜리 만들 거라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0분짜리로 만들 거라면은 그 안에 3분짜리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분짜리 3개 들어가면 3개의 덩어리, 3개의 덩어리가 들어가고, 그 3개의 덩어리에 나름대로 처음, 중간, 끝이 있다는 거죠. 처음, 중간, 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주 짧으면은 그냥 처음, 중간, 끝. 뭐 30초짜리라면은 그냥 처음, 중간, 끝밖에 없어요. 그죠? 작은 이야기 하나가밖에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점점 컷이 10분 이상이 되면은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극영화나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넘는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또 방송국에서 만들어는 뭐 60분짜리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당연하게 여러 가지의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시퀀스라고 해요. 시퀀스. 그래서 이 작은 이야기를 시퀀스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 써서 글자가 잘 안 쓰여져 있는데, 시퀀스.
제가 이게 불친절하죠. 아주 불친절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친절하게 제가 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예. 그러면 하여튼 삼막 구조는 스토리는 처음 중간 끝 삼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모든 영상에 다 들어간다. 그리고 1막. 그럼 1막은 뭐냐? 1막은 설정이다. 1막. 액트 1. 액트 1. 영어로 액트 1이라고 해요. 액트 1. 1막. 1막은 설정이다. 뭘 설정하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목표죠. 목표. 뭘 하려고 할지 목표. 목적. 또 될 수 있고. 그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극영화 같은 경우는 목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배경이 나오고 주인공이 나오고 하여튼 인물이 나오죠. 인물과 그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인물에 이 하려고 하는 관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다 설정이 돼야지 1막이 끝나는 거예요. 1막은 스토리의 설정이고 또 관객들이 어떤 감을 잡게 하는 것이고 주인공의 목표가 확립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극영화 아니죠. 아니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에도 인물이 나오잖아요, 보통. 여기서도 아까 고릴라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고릴라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고릴라가 주인공이고 고릴라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딱 드러나고 그리고 고릴라 주변에 있는 것이 단지 인간뿐만 아니라 고양이, 강아지, 뭐 새, 돌고래 다양한 것들이 있네. 그런 일종의 그런 것들이 다 그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특별한 세계, 배경이 그러한 세계구나. 그 배경이 그냥 실제 한국 사회가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동물들이 서로 한국말로 소통하는 그러한 세계라는 배경이 세팅이 되는 것이고 설정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주인공이 고릴라다. 그리고 고릴라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심층적으로 뭔가 알아보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얘의 목표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막이 되는 것이고 2막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죠. 그죠? 극영화에서는 주인공의 목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행동. 그래서 예전에 테큰 같은 영화는 주인공이 내 딸을 이것들이 잡아갔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 잡아서 뭐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2막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리암 리슨이 그 유럽에 가가지고 그 인신매매범들을 다 소탕을 하죠. 그때 행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근데 이제 그 행동을 시작하지만은 2막에서 쉽지가 않아요. 항상 위기가 발생하고 대립 또 당연하게 적대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그 인신매매단을 막 소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당해요. 리암 리슨도 계속 당하고 뭐 잡히기도 하고 마지막 위기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작은 이야기들의 단위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이렇게 그 고릴라의 다큐멘터리를 한다면은 고릴라도 이제 뭐 인터뷰가 쉽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막 도망가고 또 물고기 그 인터뷰 하려다가 갑자기 물고기가 더워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러면 인터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쉽지 않은 그 행동, 고릴라의 그 인터뷰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걸로 이제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게 이제 2막 전개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위기, 그 3막이라는 거는 위기 다음에 고릴라가 야 이거 그만할까? 야 이거 도저히 해도 잘 안 되네. 그만할까? 이렇게 위했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최후 행동을 하는 거죠. 최후 행동.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통 영화에서도 그 3막의 절정에서는 그야말로 그 지금까지 나를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나를 계속적으로 막았던 그런 빌런과의 최후의 대결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 무슨 금메달 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그 최종 결선의 그 순간이 이제 그 결정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최후 행동을 하는 것이 최후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결정을 맞이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그 해결이 뭐 성공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고 뭔가 결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 3막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뭐 그런 뭐 꼭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인위적으로 막 해결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고릴라 같은 경우는 이 기후, 이 날씨의 실제가 어떤 날씨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막 드러내서 마지막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제 이 결론이 되게 절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결론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걸로 끝나면은 이게 고릴라는 인간처럼 그렇게 쉽게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결국 실패했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사실이니까. 그 사실이라면은 그게 이제 그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고릴라 이야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변화한 기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후의 문제를 마지막에 잘 드러내면 다큐멘터리 같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막 만들면 되고, 그래서 스토리의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설정이라는 게 이제 1막이라 했죠. 1막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1막, 액트 1이 제일 어려워요. 액트 1이 어려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절정이나 대립, 2막의 대립이라든지 절정 이런 것들은 되게 익숙하지만은 1막은 익숙하지 않아요. 1막은 좀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내 컨텐츠에 대해서 처음에 딱 맛보기를 해준다든지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이 재미없으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개와 해결은 자연스럽지만 설정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되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라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뭘 또 알려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빨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 스토리가 도대체 뭔지, 뭘 하려고 하는지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와 또 전달, 이 상황 감을 잡게 한다는 거예요. 감을 잡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인데 그 내용을 딱 보고 빨리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위적이고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사람이 모를 것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만큼 알려주는 것이 1막이다. 그래서 1막은 작가가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퀀스는 작은 이야기이다. 작은 이야기. 그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큰 이야기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시퀀스 역시 처음, 중간, 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퀀스들이 모여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연결된다. 그 시퀀스가 모여서 영화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일반적 할리우드 영화들은 15분짜리 시퀀스가 8개로 구성되어 있어. 15분짜리. 단편 영화가 15분짜리라면은 시퀀스가 좀 더 짧겠죠. 한 4분이라든지 뭐 3분이라든지. 그래서 뭐 시퀀스가 3분짜리가 뭐 5개가 있다든지. 그래서 5개가 있어서 15분짜리 된다든지. 4분짜리가 뭐 한 3개가 있다든지. 그래서 12분으로 끝난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퀀스는 영화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에도 시퀀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침 방송 매거진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아침 방송. 그 아침 방송에도 그 코너들이 있어요. 코너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코너는 뭐 건강에 대한 코너, 이거는 농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코너, 이건 날씨에 대한 코너, 코너들이 있어요. 다 다른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죠.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되죠. 그래서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뚜렷하게 주제가 다른 그런 코너들이 시퀀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왜 그러면은 영화나 콘텐츠를 만들 때 시퀀스 단위로 만드냐 하면은 한 시간짜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겹다는 거죠. 이야기가 빨리빨리 전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쭉 갔다 내려와. 이것보다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훨 낫다는 거죠. 이래야지, 롤러코스터도 똑같잖아요. 롤러코스터 한번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 이러면은, 그렇게 재미없다는 거죠. 쭉 올라갔다가 한번 뚝 떨어져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롤러코스터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점점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름대로 절정이 각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가 시작했다 끝나고 시작했다 끝나고 이렇게 돼야지 스피디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딱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다. 절정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절정까지 그냥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겹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이야기 단위로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쇼폼의 시대, 사람들이 짧은 영상에 막 익숙하고 30초 만에 끝나는 이야기 익숙한데, 이야기를 막 하나를 막 1시간짜리 이야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1시간짜리 얘기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짧은 것들로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퀀스가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시퀀스가 장편 영화가 15분짜리지만은 이제 더 짧아질 수가 있겠죠. 5분. 하나 5분으로 또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쇼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작은 이야기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폼을 1시간, 2시간을 본다는 거 사람들.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간을 봐요. 그러니까 계속 재밌고 이런 거 짧은 게 계속 있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퀀스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폼이 바로 시퀀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긴 시간 동안 뭔가를 즐긴다 할 때 아주 짧은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 그게 바로 쇼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퀀스도 아주 짧아지면은 쇼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퀀스 전략이나 쇼폼 전략이나 결국 관객의 흥미를 유지하고 몰입감을 주고 빠른 전개, 다양한 롤러코스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이건데 쇼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쇼폼도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거예요. 계속 관객들이 흥미를 유지한다는 거죠.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전개가 빠르잖아요. 그죠? 30초 안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계속 몰입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없으면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 2시간짜리 영화는 아까 말했죠. 이렇게 8개, 15분짜리 8개로 돼 있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거는 아마도 이것 중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요게 될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첫 번째 시퀀스에 1, 2, 3 이거를 이제 파트 1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파트 1, 파트 2, 파트 3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분짜리 정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3분짜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고 여튼 간에 그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관계없이 이것도 여러분 것도 1, 2, 3막이 있어야 되는 거죠. 1, 2, 3막이 있다는 거죠. 요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쇼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장편 영화도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를 5분 단위로 짰잖아요. 이거는 물론 15분 단위로 짰지만은 이 15분 안에 또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편 영화는 특히 헐리우드 장편 영화는 5분 단위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분짜리가 24개가 있는 거예요. 24개의 짧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된 거죠.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인데 이것도 이제 짧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짧다. 이 24개를 짧지 말고 아니 48개. 그러면 이제 5분이 아니라 2분 31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2분 때 이야기가 나름대로 처음 중간 끝이 있는 거예요. 2분에 끝내버리고 2분에 끝내버리고 그래서 48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더 하면은 1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1분으로 가면은
120개 120개의 짧은 이야기들로 나아진 것이 장편 영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간대가 올까요? 제가 보기에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장편은 사실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장편을 보는 또 이 기대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어떤 리듬이 있죠. 장편을 볼 때는 그래도 좀 긴 리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헐리우드가 개발한 나름대로의 구성 방식인데 이게 5분 단위라는 것도 5분 단위, 5분 단위에 24개, 그 이상 쪽이 이것도 최근이에요. 예전 뭐 1950년대, 40년대 영화는 이렇게 짧지 않았어요. 시퀀스가 되게 길었는데 점점 짧아진 게 5분 단위가로 나름대로 이제 정한 거죠. 5분 정도보다 더 짧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장편 영화는 하여튼 5분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 1분짜리든 뭐 30초짜리든 여튼간에 처음 중간 끝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처음은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설정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하고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알겠죠? 첫 번째 중요합니다. 1막 중요하고 2막은 좀 쉬워요. 2막은 그거 가지고 축축 재밌게 만들면 돼요. 점차적으로 재밌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스토리, 그 컨텐츠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이 점차적으로 재밌어야 돼요. 점차적으로 그리고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막의 중요한 요소가 궁금증을 자극하는 게 1막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씩 해결해주고, 마지막 절정의 3막에서 그걸 해결해주는 걸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런 스토리를 한번 짜보세요. 짜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재현 영상을 만들 거라고 하면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이고 만약 비드라마성으로 할 거라면은 이제 구성안을 짜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등간에. 하여튼 이거 정리. 시나리오든 구성안이든 여튼간에 대본 일종의 계획서다, 계획서. 어떻게 구성 계획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영상의 설계도로 갈 수 있고 시퀀스들이 모이는 일련의 시퀀스가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감정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튼간에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극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튼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와 구성안은 이걸 가지고 영화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을 때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설계도만 보여주고 야 우리 이런 영화 만들 건데 돈 돼.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나 구성안이라는 거는 일종의 투자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성의 과정은 어떠냐? 보통 다큐멘터리 구성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조사. 여러분들이 그 기후위기, 고릴라가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남들보다 그 기후 문제, 날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균 이상이 돼야 돼요. 잘 알아야 되겠죠. 잘 뭣도 모르면서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료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안을 짜야 돼요. 구성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통 다큐멘터리는 촬영하기 위한 구성안인데 여러분들은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이죠. 생성. 뭘 생성할지 구성안을 짜는 거죠. 뭘 생성할지. 그리고 이제 촬영을 보통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 촬영이 아니라 생성을 한다는 거죠. 생성. 그리고 이제 생성이 됐으면은 그 촬영이 끝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스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들이 이것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얘를 또 뭐 클링이라든지 미드저니도 요즘에 움직일 수 있죠. 하여튼 여기다 움직임을 줘요. 그래서 비디오로 만드는 비디오. 그래서 각각 하나의 샷들을 만드는 거예요. 샷들. 여러분 샷이란 말이 뭔지 모르죠. 샷이 뭐냐면은 촬영을 딱 시작했다가 딱 끝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촬영이 아니니까 뭔가를 생성했고 움직임을 줬을 때 클릭을 해서 움직임을 줬을 때 그 움직임이 딱 시작됐다가 끝나는 부분 시작됐다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이것이 연속된 흐름의 일종의 영상 연속된 그런 동영상의 시작과 끝 이 부분이 바로 샷이에요. 하나의 샷.
그리고 그 다음 샷이 시작되는 거고, 그 전 샷이 있고, 그 전 샷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샷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샷들을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샷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집하기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릴라 그 리포트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은 샷들이 못해도 한 50개 아니 50개 너무 많다. 최소한 30개는 있어야 되겠죠. 30개 정도. 그러면 이미지를 30개를 최소 만들고 그 이미지를 또 다 움직여 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디오가 30개의 샷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편집을 할지 계획을 잡는 것이 편집 구성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쭉 생성했던 것들을 어떻게 붙일지 또 계획을 잡는 것이 구성안이에요. 그리고 편집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다큐멘터리는 촬영 구성안이 있고 편집 구성안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곧바로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자료 구성안과 그 다음에 자료 조절한 다음에 구성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면 돼요. 좀 복잡하죠. 지워버리자. 그러니까 요게 이거 빠지는 거죠. 요게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구성안을 짜고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촬영을 할 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공부, 자료조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부라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공부가 아니라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주제에 관련돼서 어떻게 어떤 거를 생성할지를 구성하는 계획을 잡고 그게 되면은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해서 이제 샷들이 다 나와요. 나오면 그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과정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 대본. 이게 편집이 다 끝났다. 편집이 끝났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사를 넣거나 나레이션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사 대본이라든지 나레이션 대본을 짜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제가 KBS 다큐멘터리라는 이제 굿바이 플라스틱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60분이 좀 넘어요. 60분이 넘는데 이거 역시 60분짜리 하는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퀀스로 되어 있겠죠. 처음에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12분짜리 요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또 7분짜리 또 7분짜리 13분짜리 9분짜리 3분짜리 마지막 에필로그 1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53분이 있는 거예요. 53분 거의 60분 왜냐면 60분짜리인데 나머지는 이제 7분은 광고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1시간짜리 그래서 보통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프롤로그 1분짜리 하나 만들고 에필로그도 1분짜리 만들고 그때 나머지는 이렇게 12분 7분, 13분, 9분, 3분 이렇게 작은 이야기로 단위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게 만들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1분짜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 이것도 똑같아요. 1분짜리 프롤로그도 이것도 나름대로 처음, 중간, 끝이 있는 1분짜리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KBS 스페셜 굿바이 플라스틱의 1분짜리 요게 이제 요게 1분짜리 구성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60초로 돼 있죠. 그죠? 구성안은 뭐냐? 구성안은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돼 있죠. 요런 표예요. 구성안 표. 그래서 구성안에 볼 때 요게 소주제가 있고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요게 이제 구성안의 포맷이에요. 여러분들 구성안 잡을 때 이런 포맷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1분짜리를 만든다면은 17초짜리 또 16초짜리 그래서 합쳐서 33초 또 11초 합쳐서 44초
16초 합쳐서 66초, 60초. 그래서 60초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짜리 만든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덩어리로 만든다는 거, 네 덩어리로 이렇게, 그죠? 알겠죠? 네 덩어리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분짜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덩어리에 뭐가 들어갈지, 17조에 뭐가 들어갈지, 두 번째 덩어리에 뭐가 들어갈지, 그리고 그 각각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 굿바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처음에 17조 동안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그래서 보여줄 거는 해변을 보여주고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잠수부를 보여줘요. 요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는 나레이션이죠. 나레이션을 만들어서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인간뿐이다. 자연이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고 쓰고 버리는 존재다. 그 대표적인 플라스틱이다. 이런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런 비디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 그 제작자들은 얘 이렇게 계획하고 얘를 촬영을 해요. 해변 가서 촬영하고 또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잠수부를 촬영한다는 거죠. 예. 아니면은 자료 화면을 찾거나. 그리고 두 번째 제왕으로서 플라스틱에 이게 재앙이 돼버렸다. 그래서 해 몸속에 플라스틱, 바다에 밀려든 플라스틱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 화면이라든지 촬영을 해서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대해 역습을 했다라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백사장이 버려진 플라스틱, 재활용량이 넘쳐진 플라스틱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요. 예. 그리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게 이제 절정이죠. 클라이막스. 지구와 플라스틱 바다 딱 나오는 거죠. 타이틀이 나오는 거. 예. 요게 이제 1분짜리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쓰세요. 이렇게 소주제로 1, 2, 3, 4, 또 1, 2, 3, 4, 5. 만약 3분짜리라면은 1, 2, 3, 4, 5, 6, 7. 뭐 7개의 소주제가 될 수 있겠죠. 더 짧게. 그죠? 1분짜리도 4개인데 3분짜리면은 12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1분짜리가 4개면은,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12개까지 만들어도 되지만은, 3분짜리 만들려면은, 최소한 11개, 뭐 9개 정도는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그 소주제를. 예. 그리고 그 소주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결국 나레이션을 쓸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쓰고,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거죠, 계획을. 이렇게, 이거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 계획한 대로, 이 계획한 대로 요거를 생성하는 거예요. 여기 생성. 비디오. 무슨 이미지, 해변 이미지, 바닷속 쓰레기 잠수부. 요거를 이미지로 생성하고 요거를 또 새 몸 속의 플라스틱 이런 것도 이미지로 생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샷들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오디오죠. 나레이션은 여러분이 직접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똑같이 인공지능 성우한테 시켜가지고 인공지능 성우가 인간뿐이다. 자연이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말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요것도 요것도 인공지능을 생성하고 그래서 이 생성 다 생성을 하는 거예요. 얘도 생성. 예. 그래서 계획한 대로 생성을 하면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샷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오디오 파일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디오 파일이. 그러면 이것들을 나중에 프리미어라든지,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또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이런 편집기에서,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편집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편집기들은 좀 프로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캡컷. 캡컷이라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캡컷으로 편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클립 챔프라는 게 있어요. 또 윈도우에 클립 챔프라는 게 있는데 윈도우의 기본 편집기인데 그거 다운받으면은 돼요.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그 또 클라우드 상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립 챔프라든지 캡컷이라든지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 구성안을 우선 짜고 구성안을 짠 다음에 구성안에 맞게끔 구성안에 따라서 이 구성안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안을 짜야 돼요. 1분짜리든 3분짜리든 알겠죠? 이런 구성안을 짜야 된다. 이 구성안은 이렇게 생겼다. 표로 만드세요. 표로 그렇게 알겠죠? 이렇게
소주제, 비디오, 오디오, 시간은 이렇게 러닝 타임, 그리고 그 지금까지 합쳐진 시간, 누적 시간, 러닝 타임, 누적 시간, 러닝 타임, 누적 시간 이렇게 짜란 거죠. 그래서 3분짜리로 하면 결국 마지막에 3분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안을 짜란 거죠. 예. 이렇게 구성을 짜야지 여러분들이 그 구성안에 따라서 내가 뭐를 생성할지 안다는 거죠. 어떤 말을 생성할지, 또 어떤 장면을 내가 생성할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시간은 그 구분, 소주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야기의 구성이에요. 구성. 그래서 여기까지가 1막, 여기까지 1막, 이게 2막, 이게 3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1, 2, 3막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작은 이야기 단위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안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3막 구성, 그리고 시퀀스 구성,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 시간 단위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뭐를 생성할지, 내가 뭘 촬영할지에 대한 계획표를 한 거죠. 내가 뭘 녹음할지, 뭘 생성할, 지금 여러분 다 생성이에요. 뭘 생성할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잡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것이 바로 계획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구성을 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요. 그럼 다 됐고, 제가 이제 정리하면 3막 구조는 여튼 간에 기승전결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 잘 기승전결이 뭐냐면 기가 1막이고 승이 2막이고 전결이 3막이에요. 예, 전결이 전이 마지막에 뭔가 확 바뀌는 절정 같은 경우고, 절정과 결말이 전결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3막이고 1막, 2막 이렇게 되는 거고, 시퀀스 구조, 시퀀스는 모듈 구조고, 양파처럼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마트루시카 구성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구성안은 보여줄 비디오와 들려줄 오디오가 있다는 거죠. 비디오에는 장소, 인물, 행동, 소품, 뭐 자료화면,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화면도 생성 이미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소, 어떤 인물, 행동, 소품을 가지고 있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 이게 이런 것이 프롬프트가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의 내용이 되는 거죠. 내가 이 프롬프트 내용에 어떤 장소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소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써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는 바로 이렇게 보여줄 거리에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프롬프트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디오. 아까 그 구성안에서 비디오가 있다면 오디오가 있었죠. 그 오디오에는 뭐 인터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나레이션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레이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면 돼요. 나레이션은 어떤 메시지 효과가 있게 전달을 하는 것이고, 메시지를 압축하고, 또 나레이션을 통해서도 뭔가 말의 분위기를 통해서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대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또 현장음과 잘 조화해가지고 나레이션을 나중에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좀 다 된 거예요.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다큐멘터리에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가 뭔지, 그리고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비드라마성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이 뭘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기획서를 어떻게 잘 쓸 건지, 그리고 그 뭔가를 만들 건지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또 어떤 스토리로,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재밌게 구성할지 그 스토리 구성을 또 배웠고, 그리고 그 구성은 또 3막 구성뿐만 아니라 시퀀스 구성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것을 구성한 것들을 눈으로 딱 보고 그 이야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안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성안 안에는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써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디오에 있는 것들은 나레이션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 성우를 통해서
또 음성을 또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캡컷이라든지 또 클립 챔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생성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 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모자라는 그런 음성들이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앰비언스 사운드, 환경음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11랩스에서 효과음 만들고 환경음 만들고 배경음 만들고 그리고 또 수노라든지 유디오 같은 데서 음악을 만들고 또 아이바에서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넣으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촬영하지 않고 녹음하지도 않고 또 섭외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영화를 한 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이제 바로 인공지능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뚝딱 뭔가 인공지능 생성하는 이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다. 알겠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 그 뭐 뚝딱 만드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거 30분 동안 배워서 될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계속 하면서 계속 또 시행착오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걸 보고 재미없어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길러가야 되는 거죠. 스토리의 능력도 알겠죠?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 기술적인 거는 사실 요즘 인공지능은 참 쉽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